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자,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 산업, 네. 그리고 문화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빠르게 바뀌는 거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우리 노인의 건강이라고 하면 단순히 좀 오래 사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좀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 더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래요. 이게 좀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장수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자, 나이가 들수록 뭐 근력도 좀 떨어지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네. 일상생활의 능력이 조금씩 맞아요. 떨어지게 되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관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이제 의료적 치료를 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일상의 활동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작업 치료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노인 작업 치료의 전문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앞장서고 계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 한대성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자, 우리 소개 회장님 부탁드릴게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지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시니어 라이프온 TV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우리 한국노인작업치료 학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또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자, 어떻게 작업치료를 전공하셨고 그 중에서도 이 노인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아마 작업치료가 아직도 좀 많이 생소하신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전공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네. 저도 단순히 이제 주변에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업을 좀 선호하게 됐고 네. 이런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네. 좀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학 졸업한 이후에는 지역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네.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중추신경계 환자분들이나 이런 네. 분들을 치료하는 작업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인 작업 치료 쪽으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노인 작업 치료 관련돼서 강의를 하시다가 지금 현재 한국노인 작업치료 학회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신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뭐 이렇게 일을 벌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어찌어찌 하다 보니 네. 좀 관심이 많아져서, 노인 작업치료 학회라고 하는 거를 좀 설립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이제 연구 모임이나 학술 네. 모임 정도로 시작을 하다가, 아무래도 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학회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요. 체계적이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 학회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학회가 아마 일반적으로는 뭐 교육 또는 학회지라고 하는 연구 활동 네. 또는 학술대회 같은 학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학회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처음 이제 이쪽 노인 작업 치료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학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학회가 단순히 이제 교육만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연구들을 모아서 학회지를 좀 출간하게 됐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자 학술 활동으로 학술대회 같은 전국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작업치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학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작업치료사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아, 교육 목적으로. 교육 목적. 네. 다만 이제 지금은 작업치료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얘기 들어보니까 큰 틀에서 교육, 학술회 하고요. 그리고 학회지까지 네. 이렇게 발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네, 교육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이제 보수교육을 의무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치료사 협회에서 이러한 보수 교육을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는 네. 대한작업치료사 협회와 협력하여서 네. 작업치료사들의 이런
전문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전체적으로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민간 자격 과정을 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민간 자격 개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자, 그럼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이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좀 주제별로 교육이 필요했었고요. 네. 그래서 노인 인지활동 놀이 지도사, 그리고 노인 인지건강 지도사, 인지건강. 네, 그리고 오. 노인 평가 지도사, 그리고 인지평가. 주택 개선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저희가 개설을 하게 되었고요. 주택 개선까지. 네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네. 본인의 어떤 직무에 맞는 자격증들을 좀 취득을 해서 네. 직무 역량을 높이는 데 좀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강사분들도 이제 네.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오시겠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모든 분야에 다 전문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까지 강사분들로 좀 초빙을 해서 강의 과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 자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교육 과정이 일반 대중에게 좀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과정이어서요. 지금은 뭐 이런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으로 그냥 관심 있는 분들도 어허. 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네. 이제 진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네, 앞으로 이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뭐 필수 어떤 의무 자격증은 아니지만 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뭐 주거시설이나 의료시설 또는 요양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관도 있고 주간보호센터도 있고요. 네. 뭐 경로당 같은 그런 친근한 시설들도 있는데요. 그런 기관에서 이 자격증을 활용해서 좀 더 이상적인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고요. 뭐 예를 들자면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네.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허. 어떻게 보면 너무 반복적이 될 수도 있고 일회성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좀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네. 과정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연관 있는 학회들과 해마다 학술대회를 연합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학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네. 요새 또 융합의 시대라고 해서 그쵸. 많은 분야들이 이제 협업을 하는데요. 저희도 예를 들면 노인 작업 치료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지만 네. 그분들의 식습관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화재활 학회와 같이 하고 또는 신경계 질환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대한 신경계 작업치료학회도 같이 하고요. 때로는 보조공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인 보조용품들도 네.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보조공학회 등도 같이 협업을 해서 네. 한 5개 정도 학회와 같이 학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래요. 분야들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또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자, 이런 이렇게, 학회 연구 활동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이 논문들을 네. 저희 학회지에 투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19년도부터 네. 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연 2회 관련된 학회지를 발간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왕이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중재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좀 보급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서 네. 그런 연구들 위주로 좀 발간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2023년도에는 네. 등재지로 선정이 되어서 연구재단 등재지 선정이 되어서 그 가치를 좀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학회 연구 활동들은 이제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학회가 18년도에 좀 만들어졌는데 뭐 방금 이제 질문 주신 거랑 연결되겠지만 네. 처음에 만들 때는 교육을 위주로 좀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 과정을 했다면 네. 지금은 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뭔가 현장에서 그것들을 해보고 그 연구 결과들을 같이 공유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고요. 네. 그 연구들이 투고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학술대회 같은 자리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연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술 대회나 연구 활동을 통해서 발표된 사례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 작업 치료 분야에
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네. 그런 연구가 있었나요? 네네. 저희가 좀 이제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 연구를 좀 지속해 왔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네, 일상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용어긴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치료적 개념으로 좀 더 개념을 새롭게 하고 예. 거기에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찾아내는 과정을 거쳤고 그걸 하나의 이제 모듈화 시켜서 네. 약간 프로토콜화 시켰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체 건강 또는 식습관 네. 그리고 사회 활동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잘 들어가 있어야지 건강한 노인의 어떤 삶이다라는 것들이 많은 연구에서 드러나 있고요. 네. 저희는 그것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개념 네. 안에서 네. 이런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었고 네. 거기서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경험하게 하고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좀 점검하게 하고 점검, 그 다음에 그것을 좀 행동하게 하는 행동까지. 본인이 스스로 계획해서 참여하는 경험을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것들 약간 매뉴얼처럼 예를 들면 교육을 들었지만 가서 써먹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천이 네, 더 중요하니까. 그 실제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매뉴얼처럼 가지고 가서 실제 대상자분들 어르신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해볼 수 있게. 약간 교재처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학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활성화된 지는 얼마나 됐나요? 네, 학회가 저희가 18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예. 아직은 좀 걸음마 단계이긴 합니다. 횟수로는 뭐 7년 정도인데 예. 저희가 이제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19년에 1년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져서 그 시기에. 네, 저희가 20년도에는 사실상 뭔가 교육이나 이런 걸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방향을 좀 전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 코로나가 당시에 좀 모든 거를 좀 마비시켰다고 해도 네. 사실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를 또 학회 또 출범 초반에 또 겪으셨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뭐 대부분의 학회가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오프라인으로 어떤 교육이나 모임을 하기 어렵고 네. 그래서 요즘도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대부분 교육이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면 빠른 전환이 필요하겠다. 어차피 새로 생긴 학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적인 온라인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이 있겠지만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네.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같이 활동하는 연합 학회들이 네. 같이 해서 교육센터를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고 네. 1년 내내 상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수강생들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도록 네. 구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학회에는 그러면 어떤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계신가요? 네네. 작업치료사를 기반으로 시작은 했지만 현재는 작업치료사가 아닌 예. 관련된 직종,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또는 뭐 물리치료사나 예. 요양보호사분들 또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여러 종사자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교육에도 들으시고 그런 사례 공유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제 또 학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네. 해주고 계시네요. 예. 자, 학회에 대한 소개, 그리고 또 지금까지 발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네. 작업치료 관점에서는 노인을 어떤 방식으로 좀 대하고 바라봐야지 그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학회는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네. 노인분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작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네. 교육을 제공하면서 노인분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노인분들에게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목적을 잘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 설정. 네네. 우리가 흔히 이제 노인분들이 되면 어떤 이제 인생의 말년이기 때문에 네. 여생을 즐긴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 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활력이 또 다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회에서 교육하는 방향은 이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네.
적절하게 목적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잘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자, 또 은퇴하시고 어르신들이 또 집에만 계시지 않고 네네.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프로그램들도 제법 있지 않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경로당 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이고요. 또는 뭐 노인 복지관 이런 네. 것들도 있습니다. 네. 뭐 조사 자료에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28% 정도 되고요.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9%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집에 계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여가 시간을 TV 시청이나 이런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시간을 보통은, 보내십니다. 예. 그러면 이런 활동들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 있거나 뭔가 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을 좀 때우는 맞아요. 네. 경우가 좀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간들을 좀 알차게 아, 예, 다른 활동으로 채워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관 가는 것도 충분히 네. 도움이 되지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렇죠.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라고 네.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알던 작업 치료의 범위에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더 네. 확장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작업치료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기존에는 좀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는 데 좀 중점을 뒀지만 지금은 건강한 노인들의 100세 시대에 맞춰서 어떤 활동들을 더 할 수 있을까 좀 더 넓게 네. 생각하고 좀 더 기존 고정관념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하고 있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필요한 거. 네네. 그런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노인분들이 더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좀 뭔가 스스로 하는 과정들이 네. 좀 더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기존에 해오던 것들과는 좀 다르게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작업치료사 분들이나 또는 여기 종사자분들이 목표 설정하는 단계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기능적 능력에 대해서 그런 네네. 부분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기능적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WHO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원래 노인분들의 건강한 노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적절한 환경적인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능력이 좀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기능적 능력을 활용해야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제도. 네, 네네. 뭐 버스를 탈 때 노인들이 좀 우대하는 제도가 있는 그쵸. 것처럼 그쵸. 네. 이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좀 불편하신 분들은 지팡이를 이용한다든지 그쵸.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든지 네, 이런 네. 것처럼 주변 환경이 좀 갖추어져 있어야 이동할 수도 있고 많이 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들은 약간 주변에서 지원이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네. 기초적인 능력은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이나 네. 감각 능력,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만 잘 걸을 수 있고 네. 뭐 잘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건 아니니까 네. 기능적인 능력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능적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좀 스스로 네. 계획을 하고 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결정하는 기회를 갖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능적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래요. 네. 이게 노인복지 하면 이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노인복지니까 그냥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그냥 도와드리는 도와드리는 요 정도로만 네. 그런 생각을- 행위나 그렇죠? 제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노인 작업 치료학회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도움을 받는지가 아니라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노인분들이 약간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요. 능동적. 사실상 그렇게 노인분들을 교육을 해도 예. 노인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네. 관련된 주변의 여러 종사자분들이 먼저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해 주면서 노인분들이 서서히 변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회적 인식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네. 이 우리랑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통 전 국민이라고 할까요? 모든 분들이 다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인식이 네. 좀
전환이 되고 개선이 될 필요도 그쵸, 있겠네요. 그쵸. 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을 일반인들 대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더 필요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을 위해서 학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그 노인의 일상이라고 하면 어떤 네네. 모습일까요? 궁금해요. 네네네. 그 노인분들이 보통은 이제 이상적으로 생활하시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는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작업치료 어떤 기관을 다니거나 이런 네. 것들뿐만 아니라 네. 본인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생산성 있는 그런 네네네. 활동들과 그런 그쵸. 생각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네네네.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작업 치료에도 굉장히 그치. 좀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기 요양보호사 승급 교육 강사 활동하고 계시다고. 아,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이런 과정들을 전문 집단을 먼저 교육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에서도 이제 강사로 좀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실습 등을 통해서 직접 그 요양보호사분들이 먼저 좀 그런 역할의 변화를 네. 가져가고 그 역할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 그 노인분들이 일상을 이상적으로 살려면 요즘 이제 변화한 이 시대에도 좀 맞추셔야 되니까 뭐 키오스크 활용이라든지 네네네.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건 또 기본적으로 편리하게도 다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곤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교육 등도 많이 하곤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노인 작업 치료학회에서 약간 관점으로 본다면 네. 단순한 핸드폰 이용 교육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옆 동네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이런 활동을 이제 목표로 정하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핸드폰으로 요새는 이제 어플이라고 해서 이런 걸로 택시도 다 부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연습을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서 그래요. 근처에 카페에 가서는 같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해보면서 네. 본인이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하나씩 수행해가는 연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과정 안으로 담아놓고서 네네네. 전체적으로 좀 설계해보고 네네. 움직여볼 수 있게끔 그렇게 너무 또. 좋네요. 네.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친구 만나러 가기로 했지만 네. 뭐 예를 주민센터 이용하기 이런 네. 걸로 막 바꿔도 똑같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과정에 택시를 들어가니까. 부른다든지 네.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활동 여러 가지 또 마트에서 장 보는 활동 등도 이렇게 연계해서 네.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네. 능력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뭐 새벽 배송까지 뭐 쉽게 해보실 수 있는 네네. 응용까지도. 네. 그런 거를 잘 네. 자제를 하시면 참 편하시고 그렇죠. 좋을 텐데. 맞아요. 네. 요즘 멋쟁이 어르신들이 많지만 의외로 또 그런 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좋은. 어떠세요, 우리 박관님 부모님? 그 저희 아버지는 뭐 이렇게 핸드폰을 이용해서 뭐 보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 이런 건 좋아하시는데 네. 키오스크 이런 건 어려워하세요. 아직은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뭐 어디 가면 제가 해드리긴 하는데 좋은 얘기 너무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잘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걸 이용을 하셔서 네네. 치매나 네. 뭐 파킨슨 이런 병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모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지역 시설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접근해야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그 장애가 좀 있으시거나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 이런 데 좀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프로그램으로 담아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주간보호센터 같은 기관들이 요새 네, 많이 네.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곳에서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두 분과 함께 우리도, 그 해볼 만한 걸 좀 준비를 했는데요. 또 준비를 하셨네요.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간단한 걸 좀 참여하는 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이접기를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종이접기. 네네. 이 얼마 종이접기인데 만이다. 이게 종이로 이제 새를 접는 건데 두 분에게 좀 각각 다른 역할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역시. 우리 박권 사회자님께는 이 네. 설명지를 드리고 네. 한번 따라서 직접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네. 적어보시는 걸 하고 어려운데요? 네, 우리 윤지희 사회자님께서는 아유, 또 저를 네. 보고 따라서 한번 또 제게 설명을 또 해주시는군요. 네네. 해서 소외된 우리 박관님. 우리가 똑같은 걸 적을 건데 네. 어떻게 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을 잘 보시면서 네. 박건님은 종이를 저희 보시고 하면 되고. 네.
일단 반을 접어보시겠습니다. 반을 접어볼게요. 네네. 저 이런 것도 아주 똑바로 이렇게 네네. 이렇게 접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네네. 빈틈 보이는 거를 좀 싫어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네네. 반을 접고 아주 똑바로. 반을 접은 상태에서 네. 또 이 부분을 이런 형태로. 아, 근데 이 끝이 조금 끝이 나오게? 예, 아, 끝이 이렇게 한번 나오게. 접어봐 주시겠습니다. 네. 네. 잘 하고 자, 있나요? 접으셨습니까? 그러면 접은 거를 이렇게 또 반을 반을. 네, 이렇게 접은 오. 부분에서 반을 접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박사님 어떠세요? 저요? 지금 네. 이거 여기 보고 하고 있어요. 아, 집중. 굉장히 집중 중인데 전 너무 네네. 재밌어요. 지금 하는데.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네. 이게 이제 새 모양이기 때문에 날개를 접어주실 겁니다. 아, 그래서 날개를. 위에 접은 부분을 이렇게 네. 중간쯤에서 날개로 접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네. 그러면 이런 형태. 네. 이쁘게 저보다 이쁘게 잘 접으셨네요. 네. 새 모양의 종이가 이렇게 됩니다. 와, 이쁜 그 네네. 연보라색 새가 네. 네, 완성이 아버님 됐습니다. 아직 좀 헤매고 어머니 계시네요. 아직 지금 저는 굉장히 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되게 네. 빠르게 이제 새를 만들어서 옆모습부터 그래서 만들었는데 우리 박권님은 네. 생각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약간 네, 그 네. 과정에서 약간 스트레스도 네. 있었을 거고 네. 그리고 네, 저처럼 똑바르지 않나요? 저는 좀 약간 피곤한 새. 피곤한 새가 됐어요. 네네. 이게 지금 제가 시범을 보인 예시가 되는데요. 오. 제가 이제 중재자가 됐다고 하면 네. 각각의 수준이나 각각의 참여 정도가 다르게 될 수 있는데 아. 똑같은 걸 하더라도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시범에 대해서 따라오시게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아. 해보시고 잘 안 됐을 때만 아. 개입을 해서 완성을 도와드리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나은 방법입니다가 아니라 네네. 대상자에 맞춰서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다양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중재자가 오. 사전에 대상자의 어떤 인지 성향이나 수준이나 이런 성격을 인지. 파악을 해서 같은 활동이더라도 좀 이야. 목표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아. 이렇게 단순한 활동이어도 네. 의미를 담아서 참여를 얼마만큼 하게 하느냐를 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네. 것을 단순한 종이접기 안에서 종이접기. 많은 철학에도 담겨 가 아니라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있네요. 이 안에. 네. 인생을 접었네요. 그래. 네네. 자, 이런 중재 네.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좀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특정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적용이 가능한지 네네.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때요? 방금 이제 종이접기는 아주 이제 단순한 활동이었지만 예. 일상생활로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옷 입기 같은 거를 스스로 연습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혼자서 일단 입어보게 하시고 네. 중간에 소매나 단추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처음부터 옷을 잡고 시범을 보여드린 상태에서 따라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네. 이렇게 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획일적인 접근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이 중재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교육도. 내용을 저희 교육 과정에 아까 4개의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뭐 자격증을 홍보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예. 자격증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역할 설정을 잘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역할 설정 개념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학습지 선생님처럼 이제 네. 가르쳐만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같이 하면서 네. 협업하는 역할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어떤 업무의 종사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좀 변화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나아가서는 어떻게 할지를 프로그램을 잘 계획하는 네, 것까지도 계획하고, 예. 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께서 이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좀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네네. 실수나 어떤 금기 사항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창기에 많이 발생했던 문제들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역할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역할이 없이 그냥 갑자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 네. 끼어들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이제 어르신한테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순간에 좀 네. 개입을 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잘 설정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집에서 있는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을 모시다 보니까 다 해드리려고만 하는 그런 그쵸.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은 그냥 다른 할 일 없이 그냥 무료하게 TV를 보거나 여가 활동만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부모님이 하나하나 다 해주면 독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도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제 직접 경험하신 그 노인분들, 환자들 중에서 좀 그 사례를 하나 좀 알려주실까요? 이제 회복이 잘 된 네네. 인상 깊은 사례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네네. 제가 이제 학생들과도 함께 이제 지역 사회에서 봉사 개념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방문이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프로그램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 동안에 네. 혼자 계시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럴 때 식사나 이런 것들도 혼자 챙겨 드셔야 되고 집에 있는 동안 이제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혼자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보통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려놓거나 준비해 놓은 거를 이제 챙겨서 드시기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하면서는 네. 이 어르신이 직접 본인 점심 정도는 간단하게 뭐 밥을 하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 간식처럼 또는 쉬운 요리를 준비해서 먹는 연습을 좀 해드렸고요. 네. 또 집에 하루 종일 있는 시간이 긴데 뭐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다 보니까 집안의 소소한 일들, 뭐 네. 예를 들면 식구들 없을 때 빨래를 대신 개놓는다든지 간단한 집안 정리, 네.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주변 산책 이런 것들을 약간 일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저희가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거의 집에서 앉아만 계셨는데 네. 프로그램 한 이후에는 해야 될 일들이 한 3-4가지 생겨서 네. 저희가 가지 않는 날에도 혼자서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 분들한테 신체적으로 갑자기 크게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인식을 심어드렸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어르신 스스로도 되게 좀 뿌듯한 느낌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네네. 변화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뭐 만들기 같은 거나 네. 취미 활동들을 본인이 스스로 아오. 나중에는 이제 생각을 하셔서 직접? 직접.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간단한 걸 만들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로 준다든지 야. 그런 것처럼 더 오. 저희가 가르쳐드리지 않은 것까지도 확장을 해서 확장. 본인 스스로 하는 연습이 좀 되셨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어떠셨어요? 궁금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지금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네. 당시에 한 뭐 6개월 정도 같이 했었는데 네. 너무 좀 잘 된 사례여서 저희가 그분을 다른 데서도 좀 교육할 때 많이 공유해서 알려드리고 네. 접근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보람을 제대로 느끼셨을 것 네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교육에 관련된 그 피드백이 바로바로 왔을 때 네네. 교육하는 분의 기분은 되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을 그러니까. 때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원래는. 치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됐다는 걸 저희가 다만 수치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 어떤 활동의 양이나 이런 부분이 질적으로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 그런 분들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좀 뜻깊고 좀 앞서가는 활동을 하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영역을 넓히고 싶은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노인 작업 치료가 기존에는 주로 병원이나 시설 기관 위주로 좀 많이 네. 활동을 했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지역 사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같은 건강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이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개발을 좀 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런 교육들을 볼 때 받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네. 중간에 이제 교육하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아까는 뭐 중재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네네. 교육하는 분들의 그 과정을 뭐 또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늘린다거나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으세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자격증 과정을 아까 이제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노인 인지 활동 누리조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연습하는 교육이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한번 교육을 들어서 이게 딱 끝날 수는 없고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연계해서 해마다 열리는 학술 대회나 네. 이제 논문 발표 이런 시간에 네.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추가 교육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또는 이제 인지 평가 지도사 같은 경우에서도 네. 평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 또 새로운 평가들이 나오니까 그런 평가들을 이제 자격증 과정 이후에 또 네. 교육 과정을 또 열어서 저희 교육센터에서 주기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업 치료하고 관련이 있는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네. 회장님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점, 박권님 발견하셨어요? 어떤 회장님이 점이요?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자세가 좋다는 거? 맞아. 어. 이게 다른 우리 지금 출연자분들하고는 정말 이렇게 꼿꼿해서 이것도 혹시 난 직업적으로 어떤 도움이 돼서 직업병인가요? 아, 물론 제가 작업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는 바른 자세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아, 예, 물론 뭐 제가 교육을 해드릴 때는 네. 운동이나 자세도 같이 교육을 해드리다 보니까 네.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앉아 있을지, 뭐 서 있는 자세, 걷는 자세도 다 교육을 하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네. 이 자세 같은 경우는 네. 이왕이면 좀 바른 자세를 좀 추구하는 네.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사실 어쨌든 마른 자세를 갖추면은 뭐 도움이 되는 거죠, 어쨌건. 네네. 그렇죠? 이제 어. 특히 이제 좀 저희가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좀 네. 많이 교육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네. 노인들의 기본 체형 자체가 좀 많이 흐트러지게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도 그런 그렇고. 교육들도 많이 필요해서 오. 물론 이제 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기 힘들겠지만 네. 이제 시간을 좀 정해놓고 네.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연습하시도록 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 아까 경험과 계획 이런 네.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네.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노인분들이 스스로 계획을 좀 세우게 어. 예, 집에 돌아가셔서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은 운동을 얼마만큼 할지 어떤 걸 할지 이런 것들도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좀 오. 찾는 연습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회장님 덕분에 자세가 굉장히 이게 자세가 꼿꼿해졌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은 키가 작아진다고 그래요. 네. 계속 근데 키가 굽으시니까. 작아지는 게 아니라 키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편자세를 네. 젊을 때부터 이제 어떤 습관을 들이면 노인이 되어서도 굉장히 좋은 자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게 이 노인 작업 치료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궁금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가 경제적으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단계인데 작업 치료라고 할까요? 어떤 사회복지적인 분야에서는 아직 좀 따라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노인분들이 생활하는 이런 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동네마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들도 있고 네.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한국의 정서겠지만 네. 노인을 공경해야 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노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제 노인을 별도로 모시는 경우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도 어떤 어르신이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정년까지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되게 뭐 그럴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뉴스화될 정도로 노인분들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슈가 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노인이 건강할 때는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더 있다면 은퇴 후에도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더 많은 것들을 또 참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노인 작업 치료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들으면서 네. 화면 보면서 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설명을 너무나 잘해 주셨지만 네. 노인 작업 치료 조금 더 우리가 친근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노인 작업 치료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경로당이나 또 노인 뭐 복지관 네. 또는 뭐 이런 시설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들 이런 데서만 주로 많이 프로그램을 접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는 아마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자체에서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네. 건강한 노인부터 질환이나 질병인 노인까지 본인의 어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 최근에는 지역의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에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구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이런 것들이 아까 뭐 매뉴얼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매뉴얼들 제가 좀 배포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좀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네요. 네. 자, 노인작업치료 교수님, 그리고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 또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대성 회장님과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 더욱 즐겁고 유쾌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